우리에게는 전 세계도 놀란 한강의 기적이라는 눈부신 경제 발전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척박한 해외 시장에 진출해 힘겹게 구슬땀을 흘린 우리 기업인들의 숨은 노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은 막강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의 지형도를 바꿔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증가할수록 기술 유출에 대한 피해도 함께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소형 주력 제품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술 유출 사고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산업 보안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인 부품 도면을 빼돌린 자동차 부품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 자신이 일하던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신차 설계 도면을 유출한 혐의로 반도체 핵심 기술을 밖으로 빼돌린 혐의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산업기술 유출 적발 검거 건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유출 분야는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처럼 기술이 중요한 산업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전체 기술 유출 피해 기업의 60%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해외 시장의 성장과 국내 인건비 상승, FTA 체결 등으로 인해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 수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산업기술 유출 사건과 피해 금액 역시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50조, 34.9%, 90%.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50조는 해외로의 기술 유출 사고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금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엄청나죠? 34.9%는 해외 진출 기업 중 기술 유출 피해 기업 비율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국내 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 비율은 17.8%로 해외 진출 기업의 기술 유출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유출 사고를 당한 피해 기업의 90%는 피해 사실 입증이 어려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 중 기술 유출로 인해 큰 피해를 보신 어느 기업 대표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3년 전쯤 해외 진출했고요. 유독 한 친구가 정말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믿고 중요한 기술 정보들이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맡겼죠. 한 3개월 뒤에 우리 제품이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친구가 우리 기술을 몰래 빼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그런 제품은 연구비도 안 들고 바로 나오니까 저희는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소송을 하고 싶은데 증거도 없죠. 영업 비밀 보호 조치? 그런 것도 모르니까 손도 못 쓰고 당했다니까요. 네, 기술 유출 사고를 경험한 해외 진출 기업 대표님의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근본적으로 기술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인 법적 구제나 보호 활동에 앞서 사전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소기업은 어떤 점에 유의해야 불법적인 기술 유출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은 무엇보다 그 나라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진출국의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제와 기업의 일반적인 인식 수준을 조사하여 특허로 보호할 것인가 혹은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가를 사전에 결정, 기술에 대한 보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첨단 기술 제품 생산을 위해 해외에 공장을 설립 시에는 독립법인 형태로 하여 핵심 기술을 자체 보호함으로써 기술 유출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가급적 핵심 기술이 포함된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하여 해외에 공급하고 중급 기술은 해외 이전 대상과 보호 방법을 사전에 강구하여 규정 또는 지침화한다. 해외 진출국의 전산망이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현지 사정을 감안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한다.
핵심 기술 및 시설의 보안 업무는 내국인이 총괄하여 관리하고 현지인들에게는 단순한 생산, 제조 업무 등 업무 영역을 한정해 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국가마다 관련 법령과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많은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새로운 연방법을 제정했다. 개별 주마다 달랐던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연방 차원에서 통일시키고 침해가 발생할 경우 특허나 상표처럼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첨단 기술의 국외 유출에 대한 연방정부의 관리 통제 확대를 위해서 대통령실 산하 지식재산집행조정관실에서는 영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5대 전략을 발표했다. 중국은 반부정당 경쟁법을 적용해 산업기밀 누설도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간주, 관계자 전원을 사형 또는 중형으로 처벌한다. 특히 기술 수출입 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33건의 주요 기술을 수출 금지 기술로, 117건의 기술을 수출 제한 기술로 지정, 정부가 통제 관리하고 있다. 일본은 2015년 부정경쟁방지법 중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을 개정, 외국으로 영업비밀을 빼돌리는 행위를 국내 유출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변경했고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도 대폭 상향시켰다. 또 해외안보자문위원회를 창설해 첨단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정부에 제언하고 참여 기업들의 해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기술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영업비밀에 대한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그걸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비공지성, 알려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성,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인데, 비밀 관리성입니다. 즉, 합리적인 수준에서 영업비밀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법적으로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가 뜨고 지는 이른 새벽과 저녁 어스름, 사물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을 프랑스에서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저 멀리서 다가오는 그림자가 나를 노리는 늑대인지 내가 의지하는 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믿었던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 유출 사고의 순간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산업기술 유출 경로를 확인해 보면 현지 고용인을 포함하여 전 현직 직원에 의한 내부 유출 사고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동기는 금전적 유혹이나 개인 영리 목적이 84%, 조직 인사나 처우 불만이 9%였는데요. 내부적으로 이러한 기술 유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다양한 사전 징후들이 감지되어집니다. 기술 유출 사고와 관련된 사전 징후로는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다 적발되거나 미세하게나마 재고 목록과 실제 재고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거래업체에서 대량 거래를 빙자하여 기술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장에서 자사 제품과 비슷한 것이 먼저 출시돼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비정상적인 징후가 나타난다면 기술 유출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회사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하지만 이런 기술 유출 사전 징후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소기업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통계를 보시면 해외 진출 중소기업 가운데 내부 보안 교육을 1년에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32.2%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산업보안,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네, 저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직원 인건비에다가 영업도 해야 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는데 지금 추가로 내부 보안까지 신경 쓸 예산적인 여력이 없다는 게 그게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주재원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보안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여건상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산업보안,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제가 직접 해외 현장에 가서 산업보안 활동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올해로 해외 진출 5년 차인 C사는 기능성 화장품의 연구개발과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기능성 화장품이란 제품 특성상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노하우가 중요한데 중요 시설 및 자산이 있는 공간에 대해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생산 현장을 포함한 공장의 중요한 시설 및 공간에 CCTV를 설치하였다. 또한 현지 고용인은 중요한 기술 정보 접근에 제한을 두었으며 태블릿 PC를 통해 허가된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보안 담당자가 관리하는 중앙 보안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술 유출 방지에 힘쓰고 있다. 내부 보안은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안 나가면 일단은 유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데 뭐 남의 회사에 좋은 걸 유출해 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 5년, 뭐 10년 이렇게 장기 근속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C사는 네트워크 보안 장치를 통해 한국 내 본사와 각 지사 간 VPN망을 구성하여 외부 접속을 차단하거나 외부에서 사내 접속 시 보안 접속을 통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정보보호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관제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PC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여 전 직원 PC에 특정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업무 활동이 중앙 서버에 자동으로 기록되게 돼 있어 문서의 외부 반출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있다. 我们公司有进行1个月2次的内部安保教育，通过这些教育呢，有知道怎么去保护我们公司的重要情报，而且在日常的工作中也进行相应的实践。 사실 산업보안에 대한 내용은 단편적입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우리 기업에 맞게 입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C사의 예를 통해서 산업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습니다. 산업기술 보호, 관리 방안은 크게 관리적 보안, 물리적 보안, 정보통신 보안으로 나뉜다. 관리적 보안은 임직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 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연구, 생산, 판매 등 기업 활동과 보안 업무가 융합될 수 있는 보안 문화 정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물리적 보안은 외부의 침입 및 내부로부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통신 장비의 반출입 관리와 중요 시설 보호 대책, 출입자 관리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정보통신 보안은 스마트폰의 보급, 클라우드 컴퓨팅, SNS, 모바일 오피스 등 최근 정보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보안 문제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보통신 보안 분야에서 기업의 보안 상황을 분석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현실에 맞는 정보통신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 예, 특히 저는 이 자리에서 보안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출 사고의 대부분이 내부 직원을 통해 일어나는데요. 보안 활동을 부드럽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기업 문화 정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 내 보안의식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보시면 보안 교육을 실시한 기업의 보안 수준이 그렇지 않은 기업의 보안 수준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안의식 제고는 보안 수준의 상승, 더 나아가 실제적인 보안 투자로 이어져 제품 판매 수익 증가라는 경제적인 성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자료는 입체적인 보안 활동이 이제 단순 비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미래 성장을 지원하는 잠재적인 투자 요소로서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산업기술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어떠한 정책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산업기술이 전략적 경제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국가 및 기업 간 기술보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서는 산업스파이 색출 활동과 함께 기술보호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기술 유출 및 애로사항에 대한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기업을 직접 방문해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혹시 현지에서 기술 유출 징후가 포착되면 주저 말고 신고해야 한다. 대한민국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의 종합허브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지킴 서비스는 중소기업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안관제 서비스, 내부정보 유출 방지, 악성 코드 탐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해외 진출 기업이라도 국내 모기업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 기술지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지킴 서비스는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디도스 공격,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나 또 내부 직원이 이메일, USB 등을 통해 핵심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려고 하는 징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발견한 즉시 중소기업 보안 담당자에게 통보를 해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술이나 비용 때문에 자체 보안 시스템 구축이 힘든 중소기업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산업기술 유출 행위 유형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술 유출 처벌 규정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형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사적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규정도 함께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기술 유출 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자에 대한 증거 제출 의무와 함께 유출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은 단순 기업 규모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강소형 중소기업,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적으로 생존 수단의 상실이며 국가 경제를 향한 테러 행위입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우리의 소중한 산업기술이 불법적인 행위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회사에서 기술 유출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전 징후가 포착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11로 신고해 주십시오. 해외 진출 기업은 한국 국가번호 82와 함께 111로 신고하거나 우리 대사관 영사부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경제 안보의 시대, 나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듯이 우리 기업의 건강도 스스로 지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중소기업들은 더욱더 빛나게 발전할 것입니다.